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인텔,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이번엔 최근 약진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Advanced Micro Devices의 줄임말인데요. 한국에서는 발음나는 그대로 AMD라고 이렇게 귀엽게 부르기도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컴퓨터용 반도체인 GPU와 CPU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CPU 시장에서는 인텔과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엔비디아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인텔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AMD가 약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수치를 한번 보실게요. 매출이 2018년 대비 30%가 늘었고 주가는 거의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적인 인텔의 주가를 7월 26일에 역전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AMD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를 설명하면서 인텔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경쟁하고 있는 엄마, 친구,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1968년, AMD는 1969년에 창업을 했고 두 회사 모두 창업자들이 반도체 회사인 페어차일드 출신입니다. 당시에 인텔은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한 반면에 AMD는 투자자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인텔이 AMD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AMD가 인텔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AMD가 인텔의 하청업체가 되는 그런 조건이었죠. 어쩔 수 없었던 AMD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1975년부터 인텔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복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인텔은 CPU를 처음 개발한 덕에 당시 PC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덕분에 하청업체였던 AMD 역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인텔의 CPU 품명은 80286, 줄여서 286이라고 불렀습니다. AMD가 하청을 받아 생산하던 복제품은 AM286이었고요. 자,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386 컴퓨터, 486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인텔의 CPU 모델명을 기준으로 부르던 것이니 당시의 인텔의 영향력을 저희가 알만합니다. 그런데 인텔이 1982년에 386 CPU를 개발하면서 AMD 등 하청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인텔이 본격적으로 CPU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반발한 AMD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걸고 8년간의 소송 끝에 겨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1990년의 일이에요. 그 뒤로 AMD를 비롯한 하청업체들도 다시 386 칩을 생산을 하면서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인텔의 입장에서는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뺏긴 건데요. 그래서 인텔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아키텍처란 개념이 나오는데 CPU를 알려면 꼭 좀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아키텍처란 CPU의 밑그림, 즉 기초 설계인데요. 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는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한번 개발하면 그걸 기반으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이어가면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칩이 생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에 인텔이 자신을 추격하는 하청업체들을 뿌리치기 위해서 1993년에 내놓았던 것이 펜티엄 아키텍처인데요. 우리가 흔히 펜티엄 컴퓨터라고 부르는 그 아키텍처입니다. 인텔이 시장 표준을 바꾸면서 인텔의 기술을 기반으로 CPU를 만들던 하청업체들은 정말 멘붕에 빠집니다. 다시 인텔의 독점이 이어지고 AMD를 제외한 회사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MD가 1999년 독자 개발한 에슬론 아키텍처를 내놓으며 반전됩니다. 당시 AMD가 내놓은 제품은 인텔의 CPU보다 성능은 압도적이었고 가격은 저렴했죠. 이 때문에 데일같이 당시 1위 PC 회사들이 AMD의 CPU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어진 싸움 끝에 AMD가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따라잡고 주가도 AMD가 역전하죠. 하지만 2006년 절치부심한 인텔이 코어 아키텍처를 내놓으면서 또다시 상황은 반전합니다. 코어가 압도적인 성능을 낸 데다 인텔이 가격 인하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AMD는 겨우 뺏어온 시장 점유율을 또다시 뺏기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AMD가 내놓은 불도저 아키텍처의 성능이 이전에 내놨던 작품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 서버용 CPU, 슈퍼컴퓨터용 CPU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MD의 CPU 시장 점유율이 2006년 48%에서 2016년 17%로 추락하게 되고요. 주가는 2006년 40달러에서 2012년엔 1.8달러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AMD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회사,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 좀비 회사 등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CPU 시장은 다시 인텔이 독점을 하게 되고 인텔이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불균형이 이어집니다. 자, 이랬던 AMD가 최근 반등한 것인데요. 주가는 80달러를 넘고 시장 점유율은 다시 40%에 가깝습니다. AMD의 역전에는 2014년 CEO로 취임한 리사수 박사의 힘이 있었습니다. 리사수 박사에 대해서는 지금 링크로 소개하는 저희 티타임즈의 카드뉴스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사수는 2012년에 AMD 부사장 겸 책임자로 부임을 하는데요. 아까도 보셨듯 그 무렵은 AMD의 주가도 그리고 점유율도 정말 바닥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사수가 된 아이디어가 AMD가 생산하던 APU 칩을 게임기에 집어넣자는 것이죠. APU란 CPU와 GPU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칩입니다. 그래서 APU는 컴퓨터에 쓰기에는 좀 성능이 굉장히 애매했지만 게임기용으로는 성능이 충분했다고 해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칩을 하나만 넣으면 돼서 게임기의 크기를 줄이는데 굉장히 유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소니, 엑스박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AMD의 APU를 신작 게임기에 탑재합니다. 2013년에 두 게임기 모두 흥행하면서 덩달아 AMD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죠. 자, APU가 잘 팔리면서 살아난 AMD는 다시 본업인 CPU 개발에 집중합니다. 총력을 집중한 끝에 2017년 2월 젠 아키텍처를 내놓습니다. 동시에 젠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1세대도 함께 내놓죠. 인텔의 동급 CPU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져도 절반이 안 되는 가격에 출시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면서 PC 시장에서 순식간에 30%의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작년 5월에는 3세대 라이젠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인텔의 동급 CPU보다 16%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가격은 절반을 유지합니다. 덕분에 시장 점유율은 48.9%까지 올라가고요. 자, 또다시 인텔이 역전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AMD의 반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AMD와 인텔의 결정적인 차이 두 개가 AMD의 우위를 점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7나노 공정입니다. 그 나노 공정 앞에 붙는 숫자가 작을수록 CPU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데요. 이는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AMD는 이미 7나노 공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반면 인텔은 아직 12에서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물론 인텔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최근 7나노 공정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탁 생산입니다. 나노 공정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 생산 방식의 차이인데요. AMD는 과감하게 반도체 생산을 파운드리, 즉 생산 전문 업체인 TSMC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텔은 자체 생산을 아직 고집하고 있죠.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 능력은 좀 부족했던 AMD가 생산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신이 잘하는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한 것이 이번 역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PC 시장에서의 AMD의 노력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장, 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에서 AMD의 위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연관이 있는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AMD는 서버용 CPU 에픽 로마 시리즈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8%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2017년 1%에서 2018년 5%로 그리고 2019년 8%가 된 것인데요. 야, 8%가 뭐가 크게 오른 거냐 싶기도 하겠지만 서버용 CPU라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한번 계약한 CPU를 거의 바꾸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거의 2년 만에 7%를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의 분야가 하나 있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저희 필수품이 뭐죠? GPU.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GPGPU인데요. 저희 AMD도 GPU를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와도 저희 경쟁 관계에 있어요. 우선 일반 PC용 GPU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는 PC용 GPU 라데온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요. 라데온 역시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CPU 시장과는 조금 달리 GPU 시장에서 AMD는 25% 정도의 점유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점유율도 사실은 가상화폐 발굴이 한창이던 2017년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 재고가 없어서 라데온이 대체제로 많이 선택이 되면서 높아진 것이고 실제로 AMD의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게임 업계를 장악하며 탄탄하게 생태계를 구축해놓은 엔비디아의 그런 아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해서 개발된 GPGPU 시장에선 점유율이 1%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97.4%로 말 그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AMD는 2022년쯤에 새로운 GPGPU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혁신에 성공해서 GP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MD가 GPGPU 시장에서 존재감이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AMD와 엔비디아가 협력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GPGPU는 여러 개의 GPU 덩어리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제어하기 위한 CPU가 탑재가 되는데요. 마치 이제 컴퓨터와 같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연구용 GPGPU인 DGX A100을 내놓으면서 제어용으로 AMD의 서버용 CPU 에픽 로마를 채택합니다. 엔비디아의 GPGPU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AMD의 CPU도 많이 팔려나가는 구조가 된 거죠. GPGPU 시장을 두고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AMD의 CPU 기술력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AMD 역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화에서는 약진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PU부터 GPU까지 모두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 정말 설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티타임즈 앱에서 더 자세한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